안녕하십니까? 저는 PwC 컨설팅의 김진유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 전략 수립 그리고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의 기후위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금융기관의 저탄소 전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생산활동이나 채굴을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회사나 프로젝트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금융기관이 석탄 발전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발전소가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리스크로 전이되어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 등의 형태로 금융기관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융기관이 투자한 회사가 탄소 절감 활동 등 환경에 긍정적인 일을 한다면 이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켜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이처럼 기후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 비용을 투자나 여신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주체이고, 또한 금융기관의 투자 전략이나 방향성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은행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는 BIS는 기후변화를 금융기관의 중요 리스크로 팩터로 간주하고 21년부터 구체적인 관리 감독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은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응 현황을 점검해 왔고, 21년에 이어 올 22년 12월에는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과 공시에 대한 규정을 지침서의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도 이미 여러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CFD 기준의 공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투자 기업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거나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손익의 변동과 자본의 적정성, 유동성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을 보면 금융기관이 기후변화로 인해 노출되는 리스크와 전이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물리적인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리스크는 허리케인, 홍수 또는 감과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리스크이고, 전환 리스크는 각 기업과 기관들이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수반되는 제도, 기술 등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는 미시적으로는 투자 대상인 개별 기업이나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재무적인 리스크는 전통적인 리스크 분류인 신용, 시장 유동성, 운용 리스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물리적 리스크를 살펴보면 시장 리스크 측면에서는 기업이 투자 중이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동산의 직접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물 손상되면 재배하던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어서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입니다.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무적 손실로 인해 투자하던 기업이나 해당 기업이 발행한 채권들의 신용도가 악화되어 나타나는 손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업이 한정된 케이스인데 바로 언더라이팅 리스크입니다. 보험업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위험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가 협동하여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때 예상된 위험에 따라 보험계약을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인수의 과정에서 위험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단연간 통계 자료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 인수 당시에 예상했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이 발생하여 높은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 부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외에 기후변화에 따라 영업 연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오퍼레이션 리스크, 보다 광범위한 경제 악화로 인해 필요한 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 리스크 관점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행 리스크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보유한 투자 대상의 기업이나 프로젝트 등의 이행 리스크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던 제조기업이 생산 설비를 저탄소로 바꾸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시장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자산 가치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리스크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외에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영향도 분석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각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본의 규모가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들을 이 규제 자본을 계산하는 데 포함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즉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에 따른 시나리오를 두고 각 시나리오별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서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를 분석하는 업무입니다. 물리적인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가 부도율이나 담보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각 리스크 팩터별로 영향도를 산출하고 이 변동에 따라 신용, 시장, 금리, 운영, 유동성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지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BS의 변동을 산출하여 가용자본이나 규제자본을 산출하고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함께 산출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한국은행 온도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지구온도의 상승폭이 1.5도 이내로 억제되는 케이스와 1.5도에서 2도 이내에서 억제될 케이스에 대해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업종의 구분이 상세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항공 제조업과 같은 고탄소 업종과 저탄소 업종을 구분하여 각 시나리오별로 부도율과 주식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실무에 적용할 때는 업종 분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외부 정보나 공시 정보, 통계 정보 등을 활용해서 보다 상세한 리스크 팩터를 산출하여 사용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평가 이후에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환 전략이 필요하며 핵심은 보유한 재산을 저탄소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것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탄소 배출을 하는 유의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친환경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가 장려될 수 있도록 윤책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한순간에 이 모든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서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계별로 이행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의업종의 투자에 대한 한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유의선언과 업종에 대한 식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전환 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발간한 금융권 녹색 금융 핸드북에 따르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민감한 산업으로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고 규제의 방향도 업종 정도의 수준에서 유의도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런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해외 선진사들이나 금융환경단체가 제공하는 평가 심사 항목 등을 통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의산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 됩니다. 각 기업마다 배출하는 탄소량이 다르고 또 어떤 회사는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벤치마크들을 통해서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배출량을 기초로 유의업종을 분류하고 실제 투자를 실행할 때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실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정부는 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나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상태로 탄소 배출량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한 투자 배제는 단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저탄소 전환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 중인 기존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유의 영역을 지정하고 연료 전환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배출량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한 대상 기업들이 기존의 석탄 발전에서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하거나 CCUS와 같이 발생한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추가 투자를 하는 방식의 유인책을 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기관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1단계는 투자 대상 기업의 업종별로 유의 영역이 어떤 업종이고 각 업종별로 어떤 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배제해야 할 업종과
유의하고 관리하는 업종을 분류해서 현재 포트폴리오상의 익스포저를 산출하고 위험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를 통해서 앞으로 줄여나갈 업종과 투자 대상, 또 보강하고 늘려야 하는 업종에 대한 목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전환을 위해 한도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의 한도는 전체 포트폴리오 총 탄소 배출량이 목표한 수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의 업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자금을 유의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그 총량이 한도를 넘어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기업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탄소 집약도를 관리하는 것인데, 탄소 집약도란 기업이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나 탄소를 많이 배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유의산업이나 업종 등에 대해 투자 대상을 선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배출량에 대한 효율을 설명할 수 있는 탄소 집약도를 기업별로 관리하고 투자 심사 시 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나 여신을 실행할 때 기준 집약도를 두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며, 만약 이 기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 감축 이행 계획서를 받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해 대출 투자 자산의 규모를 줄이려면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투자 신청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인 기업인지 탄소 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를 분류해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투자의 적격성이나 수익성 관점의 판단 외에도 탄소 집약도에 따른 추가 심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적인 자산 보유의 증가를 위해서는 친환경 기업의 투자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적용하고, 한 탄소 집약도가 높은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을 적용하는 추가적인 심사 기준을 가정하는 방향입니다. 이런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존재하는데, HSBC 글로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ESG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투자 대상의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해서 신용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ESG 전문 연구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ESG 분석 전문가와 신용 분석가가 함께 분석해서 ESG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SG 각 항목별로 산업별 체크리스트와 듀 딜리전스를 기반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ESG 등급을 책정하고, 각 ESG 이슈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는 높은 등급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신용 등급 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wC가 수행한 사례인데, 이 회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할 때 ESG 등급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와 투자를 하는 경우는 고객사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관계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케이스는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ESG 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총 5단계의 ESG 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높은 등급의 회사는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유로, 반대의 경우에는 하향 조정하는 사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제일 낮은 경우에는 개선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진구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시키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기후변화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언더라이팅 리스크라는 영역을 고려하는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런 위험의 빈도와 심도를 예측하는 대재해 모형을 운영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리스크의 변동성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리스크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로 구분하여 위험의 크기를 평가해야 합니다. 글로벌 재보험사인 뮤넨리는 1980년도부터 대재해 모형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재해 예측 모델을 통해 위치 기반 위험인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자연재해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21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되는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후변화 관련된 소송이나 책임 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언더라이팅 평가 시에 고객사인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된 소송 위험을 같이 평가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공회상의 경우에는 기후과학, 정책 시나리오를 자산 데이터와 재무 모델링과 연결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정적인 영향을 정량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연도별 강수량 변화를 측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면, 현재는 평균 기온이 상승했을 경우 각 상황에 따른 재해 영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 상황별로 위협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 시나리오, 녹색 금융협의체인 NGFS가 제공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기후과학 기반의 모델을 재무 모형과 연계해서 자산의 가치와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리스크가 금융사의 투자 자산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평가 방법론과 모델은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채 사이드와 같이 물리적 위험이나 이행 리스크는 아직도 발전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규제자본의 범죄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